오늘은 연재 클립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포린 폴리시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 어페어스, 그들이 한국과 중국의 유사한 현대사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저번 클립에서도 언급했지만 포린 어페어스는 미국의 보수적 시각을 대변하는 매체라는 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과연 중국은 앞으로도 한국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일부에 이어 기사는 정치적 변혁을 통해 현대 강국으로 완성된 한국을 조명하고 중국의 길을 묻습니다. 한국은 경제가 성장해 갔지만 문제는 정부의 산업정책이었다. 시장이 자원을 할당하게 하는 대신 정부가 지침을 통해 이를 배분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붕괴되어 갔으며 노동 불안이 조성됐다. 주요 산업단지가 있는 창원, 마산, 부산 지역은 특히 치열했다. 정치 억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도해온 학생들이 노동자들과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폭발적으로 변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무력으로 대응한다. 시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결국 박정희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시위는 격렬한 내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정보기관장이자 박정희의 가장 오래된 친구인 김재규는 자제를 권고했다. 다른 한편으로 차지철 대통령 보좌관은 강경 대응을 권했다. 10월 26일 개인 면담에서 김재규는 박정희와 차지철을 모두 암살했다. 기사는 대한민국의 완성은 민주화 없이 이야기할 수 없다 말합니다. 현대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민주화라는 분석. 이후 8년간 군사정권이 연장되었지만 역사의 큰 흐름은 이미 바뀐 뒤였다. 1987년 한국은 민주주의로 완전히 전환했다. 독재 권력과 유교적 가르침은 자유주의적 가치의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 한편 정치적 변혁은 한국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된다. 각 개인과 민간의 주도권이 부여되면서 효율성과 생산성은 증진되었고 창의성도 높아졌다. 이는 한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자유화와 민주화는 한국 경제와 사회의 몰락이 아니었다. 이는 개발 시대를 넘어 다음 단계로의 국가 진보를 위한 전제 조건이었던 것이다. 박정희 사망 후 한국 정부는 정부의 직접 통제하에 있던 경제 부분의 자유화를 가속화시켰다. 1980년대 정부는 자본시장을 개방해 한국 기업들의 국영은행보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기사는 외환위기도 언급합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한국은 강국으로 거듭났다 평가합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이는 한국에게 굴욕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정부 계획적 모델을 해체한 다음 시장 중심으로 개혁을 단행했다. 2년 후인 1999년 11%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한국은 드라마틱하게 다시 궤도에 오른다. 한국은 국제기구에 차례로 가입하면서 EU, 미국, 중국 등 52개 파트너와 15차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은 억압적 환경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적 강국으로의 전환을 드디어 완료했다. 이 대목에서 포린 어페어스가 미국 보수 매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IMF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부작용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지만 기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사의 이러한 논조에 대해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한국 사회의 상처에 관한 이야기는 주제의 흐름에서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성취와 사회 변혁을 큰 흐름에서 보고 이를 중국의 투영에 바라보는 게 기사의 방향.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정치개혁 없이 경제적 자유화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 경제는 국가 통제에 지나치게 의존해 막대한 비효율성과 과다 생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영기업은 경제에 큰 타격을 가했지만 개혁은 멈췄다. 한편 중국은행들은 엄청난 양의 불량 대출에 매여 있다. 과도한 부채와 과도한 생산, 부동산 버블은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로 탈바꿈시킨 중국 공산당의 빛나는 성취. 이는 때때로 중국식 모델이 새로운 대안이라 주장하는 전문가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능가하거나 심지어 더 오래 지속돼 새로운 형태의 국가자본주의를 발견한 것일까? 하지만 한국과 똑같은 길을 걸어온 중국의 길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구식 독재에 대한 완고거법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중국식 사회주의도 마찬가지. 중국은 앞으로도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면 나갈수록 정치 자유화나 권위주의 축소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의 교훈. 이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때 정치적 자유화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 비해 사이즈가 크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회 흐름 변혁의 동의는 같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현재가 미래의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한국 사회 변혁에는 박정희 사망 등과 같은 생각지 못한 변수들도 있었다는 것. 따라서 한국을 그대로 대입해 추론하는 게 과연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중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기사의 추론이 맞을지 이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저 역시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역시 지금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